오늘은 오라니엔바움 산책입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리모델링을 해왔는데요. 이제 수리가 거의 완료되어서 이전보다 볼거리가 풍부해졌습니다. 오라니엔바움의 역사는 18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뾰뜨르 대제 측근인 맨시코프가 크론슈타트 맞은편에 궁전과 정원을 짓기 시작한 때부터죠. 오라니엔바움은 발트해에서 핀란드만으로 들어올 때 처음으로 만나는 궁전입니다. 발트해는 무엇보다 러시아와 스웨덴의 오랜 각축장이었습니다. 핀란드만 초입에 이런 궁전이 있다는 것은 러시아의 북방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오라니엔바움은 독일어로 오렌지 나무를 뜻합니다. 이곳에 저택이 지어지기 전에 온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뾰뜨르 대제가 그 온실에서 오라니엔바움이라는 표지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뾰뜨르 대제는 너무 기뻐하며 이 영지를 맨시코프에게 주면서 오라니엔바움으로 이름 짓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오렌지 나무는 오라니엔바움의 문장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맨시코프가 반역죄로 시베리아 유형을 가서 사망한 이후 엘리자베타 여왕은 이 영지를 왕위 계승자인 뾰뜨르 3세와 그의 아내 예카테리나 2세에게 하사했습니다. 뾰뜨르 3세는 이곳을 좋아하여 겨울궁전을 떠나 자주 여기에 기거하였습니다. 하지만 1762년 뾰뜨르 3세가 이곳에 잠시 휴양 온 사이에 아내인 예카테리나 2세가 쿠데타를 일으켜 남편을 폐위시켰습니다. 뾰뜨르 3세는 체포된 지 3일 만에 사망하게 되죠. 오늘날 보존된 요새의 대문과 궁전에 뾰뜨르 3세의 불운하고 짧은 통치 시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오라니엔바움이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맨시코프 궁전 내부 인테리어를 싹 바꾸어서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고 공원의 가로도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 아주 지난한 복원 끝에 중국 궁전도 일부 개장하였습니다. 오라니엔바움의 궁전과 정원 앙상블은 페테르고프 정원을 뒤잇는 훌륭한 여행 코스로 거듭났습니다. 자, 저와 함께 산책을 시작해 보실까요? 이번 방문에서는 오라니엔바움 입장을 정문으로 하지 않고 후문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문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문으로 가시면 되고 차량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후문을 추천합니다. 후문으로 가실 경우 정원 산책을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매표소와 안내판입니다. 안내도와 유적을 간단히 설명하는 사진들이 있네요. 드디어 표를 구입했습니다. 와, 표값이 상상 이상이군요. 공원만 보는데도 600루블이나 됩니다. 현재 러시아 환율로 12,000원 정도죠. 노동 허가증 소지자와 학생은 할인되므로 관련 증서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후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중국 연못을 만나게 됩니다. 중국 궁전 앞에 있기 때문에 중국 연못이라 합니다. 개인적으로 중국 연못과 중국 궁전 앙상블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정원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았기 때문에 그늘에서 쉬거나 이쁜 사진을 찍기에 좋습니다. 보통 유럽식 정원은 고전주의 정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요정들이 노니는 곳 말입니다. 처음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요정은 조각 위에 누운 님프네요. 그리고 헤르메스가 보입니다. 이 작품은 플랑드르 출신 조각가 지안 볼로냐가 1565년에 만든 청동 조각상의 모각품입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이며 나그네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개 달린 모자, 날개 달린 샌들, 두 마리의 뱀이 휘감긴 지팡이가 헤르메스의 특징이죠. 이것은 라오콘 군상 모각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석상이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는 중국 궁전입니다. 윗공원에 위치한 중국 궁전은 나의 별장의 일부입니다. 나의라는 명칭을 쓴 것은 이 주변의 궁전, 정원, 연못, 정자가 오라니엔바움 중에서도 사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서 초대된 사람들만이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 때 건립한 개인 거주지입니다. 1762년부터 1768년까지 이태리 건축가 리날디가 설계했습니다. 처음에는 네덜란드 저택으로 불렸지만 1774년부터 중국 궁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궁전 내부의 많은 부분이 중국풍으로 장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리모델링 후에 비로소 최근에 문을 열었으므로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궁전 앞 정원에는 벨베데레의 아폴론상 모각품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미신입니다. 산미신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한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시면 산미신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원을 장식하는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조각상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고전주의를 숭상하는 예카테리나 2세의 취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가족들이 먼저 어디론가 이동했네요. 점심밥 놓치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해요. 맛있어요? 우리는 지금 롤러코스터 정자를 향해 갑니다. 러시아어로는 카탈라냐 고르카라고 합니다. 드넓은 초원과 정자의 배경이 너무 멋있어서 인생사진 찍고 갈게요.
이 초원이 사실 롤러코스터가 있던 자리입니다. 규모가 엄청나죠? 초원 중간쯤에서 다시 한번 까탈라냐 고르카를 가까이 찍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까탈라냐 고르카에 오르겠습니다. 조금 전 롤러코스터 정저라고 했는데요. 원래 이런 정저였습니다. 참고자료 보실게요. 봄이 오는 길목에 러시아에서는 마슬레니짜라는 축제가 열립니다. 이때 눈썰매 등을 타는 행사가 있는데 이곳에 기다란 경사로를 만들어 눈썰매를 즐겼다고 합니다. 길이가 무려 532m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구조물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되다가 1850년에 완전 해체되었습니다. 현재는 정자품만 남았으며 1959년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건축 형태가 매우 특색 있죠?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좋아하는 하늘색 외관도 산뜻하고요. 건축 배경과 전망이 좋으니 인생샷 한번 남겨보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환영해주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인사를 좀 했습니다. 자, 이제 오라니엔바움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중요한 멘시코프 궁전을 보겠습니다. 멘시코프는 뾰뜨르 대제 오른팔로서 뾰뜨르 대제 당시에 황제 못지않은 권력을 누린 권세가였습니다. 멘시코프 공작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언덕 위에 이 궁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궁전은 1711년부터 1727년까지 지어졌습니다. 건축가는 폰타나, 브라운슈테인, 쉐델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궁전은 발트에서 핀란드만으로 들어오는 입구 부분에 위치합니다. 뾰뜨르 대제의 북방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라고 했죠. 불행히도 뾰뜨르 대제 사후에 멘시코프는 뾰뜨르 2세의 미움을 받아 1727년, 즉 오라니엔바움 궁전이 완성되던 해에 멘시코프와 가족들은 시베리아의 베레조프로 추방됩니다. 결국 거기서 사망하게 되죠. 그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궁전을 좋아했던 뾰뜨르 3세 또한 아내의 쿠데타로 권좌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사망하니 터가 좋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인지 다른 궁전들에 비해 오랫동안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다가 최근 오랜 리모델링 끝에 대중에게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대궁전의 아랫공원에서 궁전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높은 계단이 앞건입니다. 정원은 정갈하게 꾸며져 있으며 사계절을 나타내는 조각상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윗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오라니엔바움의 상징인 오렌지 나무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궁전의 좌우 날개는 회랑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라니엔바움을 간단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여름궁전, 예카테리나 궁전, 파블롭스크 정도가 교외 주요 관광지였는데 오라니엔바움도 재개장을 하여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여름궁전을 들렀다가 오후에 오라니엔바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